심각한 분위기의 두 남녀. 대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데 네 엄마 면전 앞에서 돌고 실력 탈룰라를 시전합니다. 이혼하고 몇 번 더 갔다 오셨어요? 알고 보니 등본 떼다 줘? 죽을 병 걸리셨어요? 그녀의 아버지이자 내 마누라 내가 데리고 산다는데 이유가 어딨냐? 엄마의 전 남편이었죠. 내 엄마예요. 내가 데리고 살아요. 현미래 이어서 불안하냐? 극을 시전하더니 나한테 뺏길까봐 지금 뭐 드라마 찍으세요? 내기할래? 걸려. 갑작스레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각서 바로 나 세계 최초 변무치는 재결합에 실패할 시 옛날에 못 준 위자료를 준다. 딸과 아버지의 얼마가 좋겠냐? 엄마 꼬시기 계약서였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물가 상승률에 11년치 연체이자까지 다 치면 명불허전. 빌라 정도는 주셔야죠. 그 아비의 그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케이.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위자료로 금매연에게 빌라를 넘긴다. 너무나 쉽게 수락하죠. 기간은요? 사주로 하지. 이혼처럼 재결합 숙려 기간이다 치고. 그렇게 자, 사인해라. 마치 당근 쿨거래하듯 믿을 수 없는 내기 계약이 이거 법적 효력 있는 거 아시죠? 성사됩니다. 알다마다 엄마랑 재결합하면 심지어 현지랑 너도 옵션으로 다 딸려오는 거 알지? 서로 간에 빌라 넘기면 모든 것을 건 바로 짐 싸서 나가야 되는 것도 아시죠? 필생 즉사의 계약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가족 멜로 바로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철없던 아버지, 이번엔 뭘 한다고? 만두지. 무진의 사업병으로 인해 모든 꿈과 희망을 날려버린 주인공 미래와 엄마 애연은 결국 오늘부터 내 아빠는 그를 손절하는 선택을 하고 죽었어요. 몇 년 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살아 돌아오는데 심지어 내가 이 빌라 새 집주인이라고. 애연네 빌라 전체를 구매한 새 건물주로서 지리는 자산가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게다가 돌아온 그의 목적은 나 안 보고 싶었냐? 가족들과의 재결합. 허나 과거에 그에게 이미 잔뜩 질려있던 가족들은 무진을 밀어내던 중 미래가 다니는 회사의 보안 요원이자 태권도 사범인 태평이 이 장면을 오해하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옥토퍼스 킥을 갈겨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 태평은 이를 사과하려는데 그날 그쪽 부모님이 회사에 죽어도 가족사가 밝혀지기 싫었던 미래는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날 일은 맡은 애 발설하지 말아주십시오. 넘겨짚기 시작하죠. 그날 일 특히 누군가가 저희 엄마에게 나불거리는 순간 그쪽이 근원지를 간주하고 남태평 씨를 할 말이 없네. 해제할 겁니다. 특위를 본사의 권한으로. 그렇게 본사의 권한이요? 이불 끼고 58,000발 장전이 끝난 뒤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요. 아버님한테 발차기 날린 거 사과하려던 거였어요. 태평의 목적이 전달됩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사과할 필요 없어요. 섹션했으니까. 한편 무진을 떠나 이사를 가려던 애연은 월세 자본주의 힘 앞에 안 받을게. 굴복하게 되죠. 월세를 안 받겠단 말이 넘어갔다고? 다달이 월세 70.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이야. 너 뼈 빠지게 일한 돈 이제 월세에 꼬라박을 필요 없다고. 늘 고생하는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거 하려고 뼈 빠지게 돈 버는 건데 또한 흔들리는 건 아니고 뭐가? 졸부돼서 다시 살자고 매달린 아버지한테 오직 돈 때문만은 아니었죠. 야, 하지만 현미래. 세상에서 무진에게 가장 질렸던 사람 또한 내가 뭐에 흔들려? 애연이었습니다. 아 나뭇잎이 흔들리네. 그렇게 화가 난 미래는 무진에게 찾아가고 엄마가 내 제안 수락했나 보네. 명불 미래는 월세 갖고 갑질하실 거면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돌직구를 갈기기 시작하죠. 이혼할 때 위자료도 한 번 안 주셨잖아요. 지금이라도 주세요. 싫은데? 그렇게 대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인트로에 네 엄마 세계 최초 돌고 실력. 아빠와 딸의 엄마랑 재결합하면 엄마 꼬시기 내기 계약서가 현지랑 너도 옵션으로 다 딸려오는 거 알지?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무진네 필라의 한 이웃이 현관 자물쇠 좀 바꾸려고. 자물쇠를 교체하러 오는데 그 요구사항이 절대 못 여는 거. 다소 특이합니다. 심지어 응? 연사장 오네? 무진을 보더니 기겁하며 도망을 치죠. 사실 몇 주 전 무진네 빌라의 전 주인이 화재 사고로 사망하던 당일 밤 무진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장면을 그가 목격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공증 받아왔다. 이제 못 물은다. 확신의 제의를 보여줌과 동시에 뭐도 추가할 건 없냐? 아주 서투르게 나한테 바라는 거. 아빠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해보지만 그건 옛날에 이미 다 말했는데요. 미래는 이미 오래전 꺼져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우리 가족 앞에서 죽을 때까지. 건너간 뒤였습니다.
까먹으셨나 봐요. 사실 무진도 이렇게 돌아오신 걸 보면. 이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었죠. 까든 씨가 어르신,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던 이웃은 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새 집주인 결국 수상하다고들 했었지. 빌라의 모든 이웃들에게 자네들 말이 맞는 것 같다. 에? 봤어 내가. 자신이 목격한 것을 불나기 전날 밤에.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그런 사람 아니여. 아유. 비록 처음엔 믿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사실은 소문은 저도 최근에 소문을 낳기 시작하고 그런 정도 문신은 조폭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내가 본 것도 새삼 굉장히 수상해지는데. 기존엔 아무렇지 않았던 정보들이 사장님 점점 수상해지며 오늘 옥상에서 제가 모든 소문들이 모이고 그 현장에서 태연이 증거인멸까지 하다니 정말 대담한 인물입니다. 정보들이 종합되어 전주인 생전에 우리 건물은 죽어도 안 판다고 했었잖아. 무진은 순식간에 그래서 불을 내서 죽인 거야. 끔찍한 살인자로 둔갑되죠. 한편 다음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 앞에 이 정신 나간 자식. 아버지! 지리는 키워드가 들려옵니다. 사장님 아니야? 그렇게 본의 아닌 특급 비밀을 들어버리고 1층까지 도달하는 게 영겁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저기 그럼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내가 뭘 했어? 보안 요원이고 나발이고 애초에 그딴 거 하지 말랬지. 네, 이상 없습니다. 아까 걔 떡볶이 어떻게 수습할 거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 말만 잘 들었으면. 알겠습니다. 컷! 아버지의 폭풍 잔소리를 먹은 태평은 미래를 찾아가는데 아까 보신 건요. 친절한 무관심. 손님에게 친절하되 돈을 받고 커피를 건넨 이유에는 무관심하라. 그래야 고객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 돌아갈 수 있다. 며칠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 속 미국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성공 비결이에요. 내 사회생활 좌우명이기도 하고. 명불허전.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설명하지 마세요. 난 정말 내 회사 오너 일가의 가정사까지 알고 싶진 않거든요. 난 편하게 일하고 싶어요. 너무나 그녀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친절한 무관심이네요. 뭐 그리고 무엇보다 둘 다한테 족쇄가 생긴 것 같아서 둘은 더 안심이 되기도 하고.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되죠.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 무관심을 유지하는 모르는 척하는 사이로 쿨진 끝판왕 마무리를 하지만 사실 며칠 전 해제할 겁니다. 직위를 본사의 권한으로. 입을 끼고 18,000발의 추억이 5억 8천만 발로 늘어납니다. 다음날 시식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이야? 알았어. 무진의 소문은 기정사실화되고 주책바가지 이웃이 미래 엄마, 진짜 변 씨가 일부러 전주인 집에다 불 낸 거야? 직장까지 찾아와 트로짓을 하기 시작하죠. 네? 변 씨가 진짜 방화범이야? 무슨 소리예요? 그럼 위험한 인간. 그때 나와요. 때마침 애언을 보러 온 무진이 등장하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대소란의 미래도 나타납니다. 제발 경찰 불러요, 경찰. 그리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어진 그녀의 말은 남 얘기를 왜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남이라니? 니네 아빠 얘기야. 남이라고요. 무진에게 비수가 되어 꽂히죠. 하지만 이들은 이미 훨씬 더 오래전에 변 씨가 기어이 끝내 홀라당 다 말아먹었구만. 미래 엄마 뭐래? 어제 전화 왔는데 안 받았어. 돈 빌려달랄까봐. 그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씨랑 엮이지 마. 그리고 그날 밤 이러려고 돌아오신 거예요? 또다시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버지에게 각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PTSD가 도진 미래는 꺼지세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다음날 애연아, 더는 나 때문에 시달릴 일 없을 거다. 끊어. 애연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무진은 이웃 모두를 소집한 뒤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해치우고 끝냅시다. 섬뜩한 말과 함께 성냥을 꺼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옛날부터 주민발 팬이라 허설 좀 부린 건데. 이어서 근데 이게 내가 이사 오기도 전에 화재 사건 직후에 집 앞에 떨어져 있었단 거지. 하나하나 근데 그보단 내놓은 적도 없는 집을 전 주인이 죽자마자 덜컥 산 게 더 수상한 거 아닌가? 자신에 대한 의심들을 사건 전날 전 주인 어르신이랑 같이 있었던 거 저 맞습니다. 스스로 모조리 꺼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경찰서 다녀온 것도 맞고 참고인 조사, 모두 인정해버리죠. 알리바이 증명. 그날 대체 어르신한테 뭔 짓을, 아니 뭔 얘기를 나눴길래? 하지만 이 빌라 나한테 팔라고 설득하려고. 그 이유는 내가
굳이 꼭 이 빌라를 사야만 했던 이유는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방화범인지 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하다면 당사자인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걸. 완벽한 팩트와 엄한 사람을 들쑤십니까? 완벽한 논리였죠. 술이나 내와. 솔직히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미안해. 진짜 딴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자네를 믿었어야 했는데 의심이 의심을 불러 다들 사과해 얼른! 더 큰 의심을 낳은 것일 뿐이었죠. 여기 술... 허나 그가 바라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그들의 사과가 아니라 저는... 여기 테이블에 싹 다 돌리라고. 예? 내가 골든벨 울릴 거니까. 모두와의 화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세요? 담그는 김에 무진을 향했던 의심의 불씨를 잠식시키는 걸 넘어 옥상에 널어놓으신 거 제가 챙겨왔습니다. 그야말로 세입자 전체에 나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직접 담가주신 거예요. 최고의 미끼나무로 등극하게 되죠. 같은 시간 미래에게 무진의 문자 한 통이 전달되는데 잠시만요. 웬 개그물 공유인가 싶었지만 뭐야 이게? 그것은 바로 어제 각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꺼주세요. 미래의 말에 대한 미안하다. 못 꺼진다. 지린 나지루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남편을 마주한 애연은 당신 여전히 수상한 작년까지만 해도 누나네 얹혀 살고 있던 거 아니었어?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해 근데 누나는 왜 당신이 졸부된 것도 몰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사실 며칠 전 네 변사부입니다. 여보세요? 코난에 빙의했던 그녀는 변무진 씨 누님 되시죠? 변무진 씨가 최근에 건물 하나 사셨잖아요. 30억짜리. 건물? 30억이야. 병무진이가? 이미 무진 누나와의 통화를 마친 뒤였습니다. 요새 보이스피싱도 희한하게 예쁘네. 끊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전화해서 뭘 했는데? 무진이 과도하게 당황하기 시작하죠. 형님은 당신이 집 산 것도 모르던데? 왜 말 안 했어? 게다가 알면 야 누나 가만히 있었겠냐? 네 머리랑 내 머리 잡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 핑계는 더더욱 부실합니다. 그게 다야? 너도 나 의심하냐? 그녀가 그의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니, 무진에 대한 불신이 아닌 저번에 당신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지난번 여기까지 오려고 그가 남겼던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지도 모르고. 의미심장한 마지막 멘트 때문이었죠. 무슨 뜻이야 그게? 자신이 모르는 당신 아니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아무도 모르는 그의 과거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한편 뭔 놈의 일을 주말까지 해. 부자 아빠 두고.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버린 무진에 대한 여론은 미래를 불쌍한 범죄자에 따라서 인품이 좋으니까 돈이 붙는 거지 안 그냥 미래야? 순식간에 부모 복이 겨운 금수저로 만들어버렸고 나이 들수록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더 큰 복이 오는 법이더라. 이젠 마주치는 사람마다 미래야 그녀를 불러세우며 핏줄이란 그런 거더라고 미래야. 가족 각계론까지 설파하기 시작하죠. 전 그래서 성 바꾸려고요. 금미래로. 이어서 미안 둘이 먹어. 나 소리 좀 지르고 가겠어. 스트레스를 풀러 코너로 향하는데 가쁜 문을 닫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길에 또 태평과 마주칠 확률 58,000%란 소리였습니다. 벽봐도 해요? 그렇게 해볼래요? 그의 태권도장에 따라 들어간 미래는 그간 켜켜 있어야 했던 스트레스를 한 커플씩 벗겨내며 썸의 서막을 열기 시작하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커플이랄까? 고마워요.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요. 곧이어 태평이의 개수작이 이어지며 나무 조각이. 내 기분을 더럽게 하니 둘의 사이는 더더욱 가까워집니다. 이어서 발차기도 배우고 싶어지면 애프터 세계 챔피언에 보세요. 자연스러운 애프터가 이어지던 그때 괜찮아. 만취한 무진이 등장하죠. 아 저기 사장님 딸 아버지랑 똑 닮았네. 아버지의 친구가 할 수 있는 평범하디 평범한 이 말은 분명 미래가 어렸던 시절엔 우리 미래는 아빠 운동신경 닮아서 이것도 금방 탈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었지만 십수년이 지난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닮았어. 미래가 가장 싫어하는 말로 변모해 있었죠. 가족들 다 도로 합친 거야? 아니 조만간 그렇게 될지도. 다음날 저 때문에 이웃들을 소집한 무진은 마음고생하신 데 대한 조촐한 사과의 의미로 국회의원 뺨치는 3개월 동안 관리비 공짜입니다. 지리는 포퓰리즘을 선보입니다. 들었지? 하지만 관리비요? 미래에겐 일도 통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는 한번 해보자 어디. 무진의 승부욕을 활활 불태우기 시작하고 일 끝났지? 고기 사줄게. 한우. 본격의 애원꼬시기에 돌입합니다. 약속 있어. 하지만 그 어떤 모녀보다 누구랑? 미래랑 끈끈한 둘의 사이는 외식하는 날이야.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등산 가는 날. 무진이 끼어들 작은 틈도 허락하지 않았죠. 스타키스 있습니까? 뛰는 무진 위엔 장미 있나요? 계산해주세요. 58,000km로 나는 미래가
항상 그의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세탁소에 들른 애연에게 법무진? 익숙한 이름과 하루아침에 졸부된 놈들이 다 그렇지 뭐. 익숙한 스토리가 들려옵니다. 그 자식 뒤치다거리 하느라 아주 머리가 지끈해. 심지어 그래도 해야지. 한몫 제대로 땡기려면. 그 말 본새부터 쉽게 번 돈은 쉽게 잃기 마련이니까. 우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하죠. 이 애연은 7일 메소드 연기로 아, 문을 그렇게 세게 하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남자와 대면하고 나 누군지 알죠? 단 일의 가감도 없이 변무진하고 무슨 사이예요? 돌직구 질문들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세무사입니다. 무진이 세무 관련된 일이랑 이것저것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진이? 무진이랑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답변이 근데 왜 나는 그쪽이 생 초면일까요? 내가 안 본 친구가 없는데. 수상함만 가중시키자 그럼 한 몫은 어떻게 제대로 땡기실 건데? 곧바로 반말 모드로 전환하며 쉽게 번 돈 쉽게 잃는단 말은 무슨 뜻인데? 말 안 해줄 거죠? 전 남편에 대한 의리를 그럼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지 뭐.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하죠. 저기 그리고 그날 저녁 아유, 왜 쟁일 전화를 안 받아? 무진에게도 이를 알리려 하던 그때 그녀의 뒤로 의문의 검은 손길이 덮쳐온다. 한벽 같은 시각 애연이한테 전화가 왔네. 지금껏 영패만 해오던 무진에게도 다소통이나. 드디어 그린라이트가 켜지나 싶던 그때 연아. 수화기 너머로 변사장!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심지어 길에서 그 폰을 주웠는데 이어지는 정보들은 근데 이거 주순 데가 그거 되게 어색해. 그의 불안감을 그 좁은 골목 옛날부터 거기서 사고 많았었잖아. 이렇게 혼자 다니는 그 여자들. 점점 더 가중시키기 시작합니다. 장 본 것도 바닥에 흩어져 있고 꼭 억지로 끌려간 것처럼. 예 무진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엄마 돌아올 줄 모르니까 너네 집에 있어. 알았어? 가족에게 벌어진 대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1분 1초가 중요한 지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니까 그렇죠. 온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니 개가 아니고 사람을 찾는다고요. 백방으로 애연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여보세요? 금혜연 씨 보호자 되십니까? 경찰서였죠. 금혜연 어딨어? 금혜연 어디냐고! 그런데 저기 있잖아요. 저기! 경찰이 가리킨 곳엔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는 애연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셨어?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 근데 심지어 그녀는 조사받는 중이셨는데요. 범죄에서 구조된 피해자가 아니라 폭행 사건으로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였고 그냥 폭행도 아니고 세 분이서 무려 3대1로 저 남자 하나를 때려 잡았습니다. 집단 린치를 깐 것이었죠. 게다가 그 피해자는 아주 익숙한 녀석이었습니다. 엄마. 당신이 얼마 전에 저놈 손 좀 봐줬다며? 사실 몇 년 전 엄마! 무진과의 이혼 직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애연이었지만 내가 그곳엔 여자가 따라주는 술을 마셔야 내가 안 취해서 그래. 바퀴벌레만도 못한 이원녀가 이렇게 뭐 그렇게 비싸게 구냐고. 급 쓰레기 사장이 있었죠. 허나 그럼에도 이곳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가게 취직까지 내가 시켜줬는데. 자존심조차 사치였던 하라고 해야지.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저 인간 아직도 이 동네에서 장사하고 있었네. 엄마한테 찝쩍거렸어요. 무진에게 참교육을 당한 이 쓰레기는 며칠 뒤 복수심에 불타 그 매연이라고 그 여자 전 남편이래. 애연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었죠. 그리고 때마침 주변에 있던 두 이웃이 뭔 소리야? 아군으로 등장하며 혼자선 불가능했을 다시 바꿨죠. 스트라이크 투. 통쾌한 복수극을 펼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는 마무리되지만 야, 근데 너 뭐 다치는 일 없어? 괜찮아? 미래는 어딘가 씁쓸해 보였죠. 고작 10대란 나이에 보여주고 싶었다. 세상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내겠다며 꼭 쥐어본 작은 주먹. 당신이 없어도 그 어떤 아버지보다 튼튼한 울타리를 짓겠다던 교복차림의 소녀가장 미래에게 이 험한 세상은 늘 그녀를 두려움에 떨게 했지만 가족에게만은 당신이 있을 때보다 더, 두렵지 않은 척, 당신보다 더 언제나 강한 척 내가 잘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해왔었죠. 근데 그런데 돌연 나타난 아버지 무진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온몸으로 가족을 지키는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고 이는 미래에게 낯선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무력감을 한껏 느끼게 한 것이었죠. 허나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무진이 부재한 10여 년간 이 가족의 튼튼한 기둥은 현미래, 분명 미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 그리고 무진 또한 잘하고 있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동안 참 잘해왔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딸에게 애연이 현재 책임지고 가장 노릇하느라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하죠. 한창 어리광 피울 나이에 일찍 철들게 만들고 다 나 때문이다. 이어서 미안하다 미래야. 앞으로는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힘 좀 내고 살아라. 대신 지어줄 아버지가 되겠다는
진심을 전해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그간의 서름이 아버지 안 닮으려고. 너무나도 크게, 아버지 같은 가장은 절대 안 되려고요. 너무나도 깊숙하게 박혀 있었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언제까지 같은 게 어딨어요?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선 아직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게 꼭 전하고 싶던 말, 걱정 마라. 허나 아버지로서는 너 가장 가슴 아픈 그 말을 하나도 안 닮았다. 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진심 일색이었던 그 대화 시간은 미래에게 58,000가지 감정을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그때 현미래 씨? 작가의 계략에 의해 현미래 씨. 또 태평이 타이밍 좋게 등장하는데 가요. 그냥 가라고요. 이 녀석 여자 언어 패치가 시급한 새끼였죠. 이에 고구마 58,000개 삼킨 작가가 수둔술까지 시전해주고 나서야 말귀를 알아먹은 또 태평이 다시 등장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둘의 본격적인 서밍 열차가 또 온 동네에 소문나는 것보단 나한테만 들키는 게 낫지 않나? 그 경적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미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드라마 가족 멜로 지난번 1, 2화 소개에 이어 3, 4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전 이야기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무진을 빌라 방화범으로 의심했던 세입자들의 나름 타당한 근거와 이것이 해소되어가는 과정을 재밌게 그려낸 회차였던 것 같고요. 또한 무진과 미래의 본격적인 애연 쟁탈전이 시작되면서 전 남편과 전 부인 그리고 딸이라는 굉장히 신선한 삼각구도가 그 흥미를 더해준 것 같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졸부가 되어 돌아온 무진의 정체는 무엇일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가족 멜로 3, 4화의 내용이고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무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결말을 끝까지 다룬 영상 선공개, 미공개 히든 영상, 그리고 회원 전용 특별 포스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락살락 네 뽕치고 봐라.